그리고 책에서도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아, 네네네. 저는 뭔 뜻인지 모르고 막 썩었거든요. 그냥 지금 즐기라는 건가 보다. 네. 이 카르페 디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의 약간 개인적인 부분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제가 중동에서 살았고 일단은 사막이었어요. 사막이고 기후도 좀 척박하고 삶에 계속 미션이 계속 이제 해외 생활을 하면서 계속 오는데 그 미션이 갑자기 이제 커진 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이도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고 한 1년 반 정도 저는 이제 글 쓰는 일을 계속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가 굉장히 안정돼 있진 않아서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마찬가지였겠지만 예를 들면 밤에 뭐 락다운을 선언한다든지 제가 다음날 글을 써야 되는데 남편이 막 주변 직원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막 검사를 막 앞두고 있다든지 마음이 되게 불안한 상태가 많았거든요. 제가 원래 한국에서도 있을 때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미래 예측을 딱 한 다음에 그 계획에 이렇게 맞춰서 사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한 게 불안도가 높았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 않으면 뭔가 어긋난 것 같고 계속 그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해외 생활을 할 때는 어느 날은 그 불안정한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어떤 상태에서 글을 이렇게 계속 고쳐오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정을 주더라고요. 그 순간에 딱 몰입할 수 있는 일만 있으면 차라리 이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내일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는 뭐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이 미션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중동에서는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해도 너무 급변하니까 상황이 오늘을 살아야겠다. 오늘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과업이나 막 업무, 막 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내일 어떤 일을 이제 부딪히게 된다면 오늘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뭘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를 한 번 더 본다던가 봐준다던가 그런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을 더 한번 본다거나 그런 일 되게 바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가 뭔지 찾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그 내용을 책에도 넣게 됐어요. 중동에서 오신 지 그럼 몇 년 안 되신? 1년 됐어요. 1년 됐어요. 작년에 여름에 왔어요. 네.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되게 많이 이렇게 얻으시는 것 같아요. 네. 실천하는 부분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실천과 관련된 부분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까르페 디엠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제가 중동에 있을 때는 분명히 그게 이해도 됐고 그리고 제가 사실 주변 환경에 많이 이렇게 접촉을 안 하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있고. 근데 한국에 와서 놀란 게 뭐냐면 한국은 굉장히 많은 주변 환경이 있고 그 속도가 있거든요. 속도가 좀 빠르고 근데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저도 그런 걸 느끼지 못했을 텐데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주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오고 나서 주어지고 아이도 남편도 바쁘고 약간 그런 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 쓰는 일 같은 경우에 계속 이렇게 밀려서 오면은 막 또 며칠 후를 위해서 또 끝내고 이러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막 실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막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항상 대비하면서 걸어가는 게 한국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유독 그렇게 저도 이렇게 휩쓸려 가다가 이제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야.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네, 너무 스트레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 때는 오늘을 살아야 돼. 오늘을 살아.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긴 해요. 마음속으로. 지금 그리고 사실 한국에 와서 또 예전 생각도 많이 하고 미래 생각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다가 내가 또 오늘을 안 살고 또 어느 다른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스스로한테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바쁘긴 하죠. 네. 아이를 키우시면서 글쓰기가 하실 수 있었는지 제 친구들 보면은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작가님 보면은 미스테리다. 어떻게 쓰셨을까? 네. 잠을 많이 이렇게 줄이면서 하긴 했고 그런데 최대한 이제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기는 했거든요. 글을 썼는데 지금은 아이가 학교에 가지만 이제 전에 가정보육을 길게 해외에 있을 때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그 브런치에 올리는 글, 그림의 말들에 실린 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중요해서 그 생각을 계속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놓지 않고 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고 핸드폰에 메모를 해놓고 하고 핸드폰에 메모를 하고 그 시간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글 쓰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았을 때는 그 책상에 앉아서 이제 보내는 시간 자체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는 시간은 무조건 이제 글 쓰는 시간에 포함이 된다. 그 시간을 의외로 약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쓸모없는 시간, 조금 의미 없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글쓰기를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좀 되도록이면 생각하는 시간도 전부 쓸모가 있고 안 되면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자료 수집하는 시간도 전부 다 쓸모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생각하는데 시간을 좀 지체해도 바로 타자를 치지 않아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생각을 생각에도 어떤 방법이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또 이야기를 한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교사라서 주변의 어떤 현상을 볼 때 약간 삐딱한 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의문을 좀 많이 가지는 편이에요. 호기심도 좀 많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우울하다고 했을 때 우울감의 원인이 뭔가 따져보면 SNS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 삶을 봤는데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울감을 느끼면서도 SNS를 계속 할까? 그 원인이 뭘까? 나는 핸드폰을 제가 많이 들여다보면 나는 왜 핸드폰을 지금 많이 들여다보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하고 가족 문제로 내가 마음이 아프다, 친구 문제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가족은 반드시 어떤 형태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맞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예를 들면 너무 힘들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나는 비정상인가? 라고 마음을 되게 졸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친구는 많은데 나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 난 비정상 아닌가? 이런 상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난 비정상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곧 마음의 그 괴로움의 원인을 쭉 따져 나가다 보면 그 비정상이라는 게 누가 정한 걸까? 그 비정상, 친구가 뭐 많아야 되고, 뭐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족은 어떤 형태여야 되고, 그런 게 정상이랑 비정상은 어디서 온 거지? 그게 다 맞는 걸까? 라는 질문 같은 걸 많이 던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답이 나올 때도 있고, 사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알게 모르게 생긴 어떤 법칙들이 나를 막 좀 올가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오히려 조금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한데 편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어떨 경우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공감을 하고? 제가 사실은 그런 질문 던지는 게, 제가 사회교사니까 사회학의 어떤 그런 상상력, 어떤 기본 밑바탕의 질문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사실은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초기에는 좀 더 이제 많은 질문들, 막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들, 가족에 대한 얘기도 막 쓰고 그랬기 때문에, 반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되게 진지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너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 제가 타인을 계속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까지 계속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인간관계, 약간 가스라이팅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남을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반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답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반론이 잘못된 얘기도 아니고 제가 늘 옳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더 생각이 이렇게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그 댓글을 읽으면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고, 어떤 글은 마음이 아픈 그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훨씬 더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저는 사실 저의 성향을 가지고서 저의 주관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랑 다른 성향을 가진 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뭐 아픈 경우도 있으실 거고, 좀 그렇죠. 힘든 경우도 있으실 거라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된 다른 분들을. 네. 제가 열려 있다기보다 저한테 마음에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브런치에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막 달아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런데 이제 마음이 약간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갑자기 훅 찌르는 그런 얘기들, 주변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게 저도 너무 속이 상해서 막 이게 맞나? 이런 마음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이게 아픈 부분은 이유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적당히 쳐내는 경우도 필요한데, 유독 아픈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나와도 어떤 관계된 구석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잘 살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럼 그거를 대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대면하는 게 너무 아플 그쵸. 때가 있죠. 나를 직시하는 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좀 내가 가진 약한 부분이라든지 아픈 부분을 대면하는 게 힘들 때가 있고, 내가 외로운데 사실 외롭다는 거를 인정하고 대면하는 게 너무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다른 행동으로 막 덮으려다가 막 핸드폰을 보거나 약간.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직시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은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도 있다. 네. 맞죠. 네. 그것 때문에 항상 뭔가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직시가 안 되고 대면이 안 돼서 다른 거에 몰두하다가 뭐 벼락치기도 하고 뭐 SNS 중독도 빠지고, 저는 다 겪어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직시가 안 되고 있구나. 어떤 감정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 그렇게 이제 질문 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근본적인 질문들로 들어가게 네. 되는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질문들 하시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통합적인 어떠한 영감? 깨달음? 뭐 이런 부분들도 있으셨을지. 나를 잘 봐야 된다? 나를 잘 들여다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했을 때도 그렇고. 책에도 실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한 가지 문제만 이렇게 파고들다가 다른 문제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항상 미션을 해결하듯이 이렇게 한국에서 막 이렇게 뭐 취업하고 나서 뭐 한 3년 차 돼서 뭐 연애하고 뭐 결혼하고 이런 것들, 다른 사람 이렇게 가는 어떤 경로, 그 다음에 몰두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따라왔거든요, 계속.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한 고민은 좀 없었고, 시야가 그렇게 넓지도 않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너무 몰입을 하느라고 오히려 힘들어졌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가지 미션을 이루고 나면, 뭐 취업을 하고 나면 다음 미션, 그러다가 갑자기 허탈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해외 생활 하면서 왔던 것 같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주변 어떤 상황에 맞춰서 계속 다른 사람이 가는 경로를 따라서 많이 살아왔구나. 나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너무나 휩쓸리는 생활에서는 조금 멀어져야겠구나.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여다보셨나요? 저를 들여다보는 계속 그것도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원하는 게 뭔가. 우선순위를 계속 가리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마지막 날이면 마지막 영상 촬영을 한번 하고 너무 동칠어나시네요. 이제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떠오르는데, 보통은 이제 다른 날에 대비하다가 하루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예전 생각을 하다가 과거를 후회하거나 과거를 그리워하다가 오늘 하루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우선순위가 뭘까 나한테, 그러면은 답이 좀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당연히 일상을 막 살아가니까. 근데 대체로는 일상을 이제 평소처럼 유지를 하면서 오늘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를 좀 다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느끼는 게
좋겠다. 근데 즐거운 것만 느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항상 예전에는 즐거운 것만 느끼고 싶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 네. 이제 최대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걸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깊이 느끼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네.